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연수 사냥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 이진모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향 각지에서 민족시인 심연수를 사냥하기 위해 이곳 강릉을 찾아주신 우리 신앙송가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신앙송가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신앙송가님들입니다. 이분들을 뵙고 보니 너무 반갑고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오늘 제16회 심연수 전국신앙송대 대상으로 입상하신 황주연 신앙송가님, 최경혜 신앙송가님, 그리고 조영심 신앙송가님께서도 이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며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윤동주 하나로 신락 같은 그 일제 암흑기의 한국 신문학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 2000년대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 신면수 시인의 발견은 우리 한국 신문학사에서 큰 쾌거였습니다. 2000년도에 이 신면수 시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 신면수 시인이라는 아주 생경하고 생소하고 참신한 그 시인의 등장을 사람들은 반겼지만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10년수를 알리는 이 선양 사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22년이 지난 오늘 되돌아보면은 심연수 시인은 그 어느새 우리 주변에 아주 친근한 또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심연수 문학 특강을 하고 또 신앙송을 심연수 시에 대한 신앙송을 진행하는 것은 심연수의 어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민족 시인 윤동주 옆에 반드시 심연수 시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심연수 시인을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심연수가 누구인지, 또 심연수의 문학이 어떤 것인지, 또 심연수 선양을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항일 민족시인 심연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모입니다. 이 천자문이죠. 천자문이 몇 자인지 아십니까? 천자문은 몇 자일까요? 네, 유모입니다. 이 유모의 답을 제가 말할 텐데 답을 맞히신 분은 저에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자문은 천자라고 답하셨죠? 천자 아니고요. 천자문은 세자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시인 심연수. 저는 이 심연수 앞에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시인 이렇게 관형을 붙였는데 어떤 분은 일제강점기 제만조선시인 이렇게 붙인 분들도 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기간 35년 1개월이죠. 제만, 만주에 살던 조선시인 심연수 그런 말이죠. 저는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시인 심연수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연수는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1918년 5월 20일 강릉군 경포면 난곡리 399번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는 난곡동이죠. 난곡동 39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인가 하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검찰청이고요, 여기가 법원이에요. 그 옆에 여기에 그 정신과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곡병원입니다. 그 율곡병원 뒤편에 바로 여기 있죠. 이 율곡병원 뒤편에 지금은 그냥 숲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숲이 난곡동 399번지입니다. 여기서 1918년 5월 20일 심연수 시인이 태어났습니다. 심연수 시인은 1945년 8월 8일 바로 광복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만주국 왕청현 춘향진 역, 그 역사 앞에서 이제 검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살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왕청현 춘향진이 어디냐? 이게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도인데요. 흰색 부분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주로 이제 길림성 그 성내에 있죠. 지금 그 심연수 시인의 집은 여기 용정입니다. 용정. 심연수 시인이 지금 1945년에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흑룡강성 영안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성우구박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기 아내 백보배가 45년 2월 달에 결혼했을 거니까요. 이제 8월 달에는 그 배가 좀 불렀겠죠. 그 임신한 아내 백보배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바로 이 춘향진이라는 그 역사 앞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 일제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심연수 시인은 자기 이름을 그 본인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호적이나 또는 학적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자가 단련하다라는 의미의 단련할 연자죠. 밑에 있는 심연수, 이 연자는 이을 연자죠. 뭐 이어지다, 연이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제 자기가 출판하려고 생각했는지 지평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시들을 이제 엮어놓은 그 책에도 보면 심연수라고 이 이을 연자를 썼어요. 그러고 보면 일종의 그 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연수 시인이 일본 유학을 갔기 때문에 역시 예외 없이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씨 개명을 했다고 다 친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제 암흑기를 살아갔지만 선진 문물은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에 가서 그 선진 문물을 배워야 되는데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심연수 시인은 삼본의웅이라고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미스모토 요시오. 참고로 그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시인 윤동주도 역시 일본 유학을 했으니까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평소동주라고 했는데 히라누마 도시우라고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윤동주 시인이 그 이제 국내에 1948년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 창씨 개명 얘기가 없었죠. 그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걸 좀 덮은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건 옳지 않거든요. 이제 심연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심연수 시인에 대해서 그 항일적인 요소가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은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바른 일이에요. 모든 걸 다 까발려서 뭐 어쩌려고요. 그 윤동주 시인이 1990년 이후에 윤동주 시인도 창씨 개명을 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했죠. 그러나 사실대로 알리는 게 좋죠. 그게 뭐 큰 죄는 아니거든요. 자, 심연수 시인의 가계도를 살펴보면요. 자, 1918년에 심연수 시인이 태어났는데 심연수 시인의 아버지가 그 심운택이고요. 그 심연수 시인의 할아버지가 심대규입니다. 이 심연수 시인의 할아버지는 삼척심시 족부의 심집규라고 올려져 있습니다. 심연수 시인에게는 이제 누나가 둘 있었는데 강릉시에 보관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이 두 사람의 호적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동생들 4명만 올라 있어요. 특히 이 심연수 시인의 시들을 복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심호수입니다. 이 심호수 시인인데 심호 시인이 아니죠. 심연수 시인의 동생 심호수옹이 192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25년에 심호수가 태어났을 때 윤동주 가족들은 그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동생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심호수 씨는 그 2010년경에 그 강릉에 와 살기 위해서 강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호적부를 찾아보니까요,
심성수라고 올라 있었어요. 그 호적성에. 그래서 심성수라는 이름으로 국적을 회복해서 강릉에 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2015년에 이제 작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연수 시인은 1945년 그 2월에 백보배와 결혼을 했는데 45년 8월에 심연수 시인이 피살됐으니까요. 이 부인 백보배 씨가 1946년 1월 달에 유복자를 낳았어요. 심상룡이죠. 그 심상룡 씨는 중국에 살다가 중국 문화혁명 때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평양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심호수 씨의 둘째 아들인 심상만이 현재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심연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윤동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동주를 알면 심연수가 왜 중요한지, 심연수가 반드시 윤동주 옆에 설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심연수 시인은 1918년 강릉에서 출생했어요. 한 살 차이예요. 윤동주 시인은 용정에 살다가 1936년경에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갔어요. 근데 숭실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정으로 돌아왔죠. 심연수 시인은 1935년부터 용정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대를 이렇게 맞춰 보면 1937년 1년간은 적어도 1년간은 심연수 시인과 윤동주 시인이 같은 용정 땅에 살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은 1938년에 그 서울에 있는 한양이죠.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로 왔고요. 그리고 1942년에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심연수 시인은 용정에서 학교를 마치고 1941년에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윤동주 시인이 1945년 2월 달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병사했죠. 아마 생체 실험의 그 도구로 사용됐을 것이다. 생체 실험의 도구로 희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심연수 씨는 아까 본 것처럼 1945년 8월 달에 왕청년에서 피살됐어요. 그러니까 광복을 앞두고 일제 암흑기에 시적 작품 활동을 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피살되거나 사망한 그런 유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정에서 태어나고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용정에서 적어도 1년간은 같이 살았을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동생 윤광주가 윤동주 시인이 그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걸 심연수 시인의 동생 심혜수에게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걸 심혜수 시인이 보고 윤동주 시인에게 못 돌려줬어요. 그걸 지금 심연수 시인 유품 속에 그 스크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서로 알았다. 동생들이 알았으니까 형들 관계를 만나지는 못해도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건 일본 대학 지금 한 3년 전에 그 GTV, 그 당시엔 GTV 지금 G1이죠. SBS 강원 민방에서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그 일본 대학 예술학부에 가보니까 그 입학할 때는 이렇게 심연수라고 써 있고 지금 여기에 그 이제 국적이 나와 있죠. 바로 이제 용정의 기란톤의 그 국적 그 주소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소화 18년이라 되어 있어요. 소화 18년은 바로 1943년이에요. 1943년에 심연수 시인이 그 일본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9월 달에. 그 명부에는 국적은 조선이라 되어 있고 이름은 삼본의용. 창씨기명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앨범에, 이 졸업 앨범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언제냐? 1948년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거의 졸업반일 때 자기 자작시 19편을 묶어서 시집을 간행하려 했어요. 그래서 세 권을 만들어 가지고 한 권은 자기가 복원하고 한 권은 그 자기 선생님인 연희전문학교 선생님인 이양하 선생님에게 드렸어요. 이양하 선생님이 그걸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이걸 출판했다가는 그 이제 일본 그 일제 검열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양하 선생님이 윤동주에게 너 이거 출판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했다 그래요. 그래서 출판을 못했고요. 그 한 권은 윤동주 시인이 자기 후배인 정병욱에게 줬어요. 그 정병욱이 또 징병으로 끌려가게 됐거든요. 그때 어머니에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 주세요 하고 윤동주 시인의 그 시고를 맡긴 거예요. 그걸 정병욱의 어머니가, 이제 정병욱은 나중에 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분이세요. 그 어머니가 그 시골집이니까요. 마루를 뜯고 그 마루장 밑에다가 이제 보관했다가 그 정병욱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확인한 게 바로 윤동주 시인의 그 시고 19편입니다. 그래서 광복이 된 이후에 이 윤동주 시인을 세상에 알린 그 공로를 세운 사람은 강처중입니다. 강처중. 이 강처중이라는 사람은 경향신문 기자였어요. 윤동주 시인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그 일본에 유학 가 있을 때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윤동주 시인이 편지 보낼 때 거기 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랬던 받았던 시편들 몇 편과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그 19편의 시편 다 합쳐서 총 31편을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그게 1948년 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달 3월 달에 정음사에서 1000권을 출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요. 지금부터 74년 전에, 지금부터 74년 전에 윤동주 시인의 시는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러면 심연수 시인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시를 썼는데 언제 알려졌느냐? 2000년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52년의 간극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시가 알려져서 항일 민족 시인으로 자리매김한 그 이후에 50년이나 지난 이후에 심연수 시인의 시가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55년 후에. 중국에서는 그 이제 출판을 국가가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 전집을 그 26권까지 발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 이 심연수 시인의 시 원고가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그 계획을 한 단계씩 미루고 2000년도에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 전집 제1집으로 심연수 문학편을 펴냈어요.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급히 펴내느라고 원본 대조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그 황규수라는 분이 이 원본 대조 시전집을 출간했어요. 거기에 그 312편의 시 중에 중복된 것 또는 이제 습작했다가 다시 고쳐 쓴 것 이런 그 중복된 것들을 다 빼고 나니까 온전한 것이 250편이다 해서 그 황규수 씨가 원본 대조 시전집에 250편을 수록했어요. 그 후에 중국 용정에서 심상용 씨가, 그러니까 심연수 시인의 아들 심상용 씨가 북한으로 가기 전에 친구에게 줬다는 노산 시조집에 심연수 시인이 노산 시조집을 읽고 거기에 이제 자기 시조를
8편을 써놓고 거기에 심연수라고 자기 서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심연수 시인의 시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심연수 시인의 시가 몇 편이냐 그러면 250편 플러스 8편에서 258편이 정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제 그 1930년대의 그 40년대의 표기법으로 돼 있어서 필사한 거잖아요.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2010년도에 그 원본 대조 시 전집을 출간했던 황규수 박사에게 심연수 시인의 시 70편을 골라서 그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시집을 발간하자 해서 2010년에 발간했고요. 그리고 심연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제가 심연수 평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윤동주로 잠깐 가면요. 이렇게 해서 강처중이나 또 정주용은 그 경향신문의 주필이었어요. 강처중, 정주용 이런 사람들의 공로로 그 윤동주 시인의 초간본이 1948년에 나왔는데 그 윤동주 시인 서거 10주기를 맞아 1955년에 증복판을 냈어요.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로를 세운 강처중이나 정주용 이름은 빠지고 증복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주영이나 강처중은 사회주의자예요. 북한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1955년에는 이제 반공 이데올리가 있어서 짓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강처중이나 정주영의 그 공헌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55년에 나온 거에는 이제 윤일주는 윤동주의 동생이에요. 그 윤일주가 선백의 생애라는 글을 거기 넣었습니다. 선백은 돌아가신 형님 이런 뜻이죠. 그리고 1968년에 그 심연수 시인의 여동생이 그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가지고 온 시편들 다 합쳐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연수 시인과 윤동주 시인은 동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가 세상에 알려진 건 아주 많은 그 시차를 두고 알려졌기 때문에 심연수 시인은 잘 알려지지 않고 윤동주 시인은 널리 알려지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연수 시인을 적극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심연수 시인을 알리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조선족 문화 사료전집이 나왔다 그랬죠. 그 이후에 그 용정에 심연수 시인의 시비가 건립됐고요. 2003년에 경포호변에 시비가 조성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심연수 선양 사업을 관여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입니다. 여기 이제 제1집 심연수 문학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2004년에 새로 찍은 책이에요. 2000년도에 찍은 건 청록석에 나는 책인데 너무 오자가 많으니까 2004년에 그 이상규란 분이 자비를 들여서 새로 찍은 겁니다. 심연수 원본 대조 시전집은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25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명에 찾는 이름 여기에 7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요. 그 충남 보령시에서 민족시인 12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 이상화, 한영훈, 심연수, 윤동주, 이육사, 김영랑, 오일도 이렇게 7분을 민족시인이라 이제 칭해서 그 시비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연수가 우리 강릉 지역에서만 막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민족시인이야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 그 공인돼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그 용정에 있는 용정실험소학교,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예요. 용정실험소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는 시비입니다. 이 시비가 제목이 지평선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이제 고민이 많아요. 지평선이라는 그 이제 제목이 심연수 시인의 시 6필6호 속에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마 출판하려고 그랬든지 거기에 제목을 지평선이라 쓰고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필6호를 넘기면 속에 바로 이 시가 들어있어요. 지평선이라는 시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세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평선에 신면수 시인이 이렇게 두 줄을 긋고 여기다가 여명이라 써놨습니다. 여명. 그러니까 이 신면수 시인이 지평선이라는 시의 제목을 여명이라고 바꾸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건 뭐 지금 돌에 새겨놨는데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이제 알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경포 호수변에 있는 심현수 시인의 시비입니다. 바로 3.1 기념공원 쪽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에 있는 시비입니다. 자, 그래서 2005년에 이때부터 제가 이 심현수 선양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60주기 추모제를 이제 열었고요. 또 전국 신앙송대회를 시작했고요. 또 심현수 시화전을 통해서 심현수를 알리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화보 사진 싣다 보니까 그 제 얼굴이 나온 거가 주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관하던 사진에서 샜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심현수 시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그 신앙송제, 신앙송회 이런 이름으로 낭송대 및 신앙송제를 개최해 왔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그 심현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죠.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그 사망한 곳 이야기할 때 영안시라는 곳을 얘기했죠. 흑룡강성 영안시. 흑룡강성 영안시에 그 진성국민우급학교가 있었는데 그 진성국민우급학교가 오늘날 이름이 뭐냐면 영안시 조선족 소학교예요. 이 학교가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소학교예요. 그래서 합쳐서 부를 때는 영안시 조선족 소중학교 이렇게 불러요. 그 영안시 조선족 소학교에 가서 학술 세미나도 하고 이제 신앙송 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를 했어요. 중국에는 우리처럼 신문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 하나, 각 성에서 발행하는 신문 하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흑룡강 신문 이러면 흑룡강성 전체에 이 신문 하나만 있습니다. 흑룡강성이 그 이제 뭐 무슨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이 흑룡강성에서 나오는 그 흑룡강 신문에 우리가 했던 행사가 이렇게 이제 기사화돼서 나왔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갔을 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행사들을 함께 이제 진행했습니다. 다 이제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라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태백시에 있는 황지연못에서 황지연못 공원에 그 심현수 시인의 시화를 전시했던 모습이고, 이건 춘천의 그 자유공원에서 그때 그 강원 팬문학회 행사를 할 때 마당과 로비에 심현수 시인의 시를 전시했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제 두 개는 강릉시청 로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갖 곳에 온갖 방법으로 심현수 시인을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심연수 문학상을 제정했고요. 또 2009년에 심현수 시인의 흉상을 건립했고 2010년에는 연변에서도 연변 심연수 문학상을 시상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4회 심연수 문학상을 이제 시상했을 때의 그 기사인데요. 이 심사위원들을 다 서울에서 모셔야 되니까 부득이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그 강남 고속버스 그러니까 KTX가 없을 때니까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호텔이 메리어트 호텔이죠.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늘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홍문표 교수님이시고요. 홍문표 교수님은 이제 강릉에 계신 적도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에 계시다가 명지대에 가서 정년퇴직을 하고 오산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여기 이제 심현수 선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엄창석 교수님이고요. 또 이분은 그 한국평론가협회 회장을 맡으신 김우종 선생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심현수 문학상을 받은 분이 5분입니다. 심현수 문학상 1,000만 원이었는데요. 부대경비를 비롯하면은 뭐 한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심현수 선양회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5분까지 이제 시상하고 이제 중단했습니다. 연변 시면서 문학상도 당시에 이제 상금을 300만 원을 드렸는데요. 4회까지 진행하고 결국 중단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용훈 선생님이란 분은 이 심연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심연수를 처음 정리해서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 전집에 원고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김용훈 평론가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 흉상이죠. 그 율곡병원 뒤에 그 생가토에 세워진 흉상입니다. 이 흉상을 제작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연수 시인의 사진은요, 이제 종류를 봤을 때 한 종류는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은 사진, 또 그 중에 하나는 모자를 쓰고 있지만 한복을 입은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양복을 입고 결혼식 했을 때의 사진, 뭐 이런 정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과 이제 삭발, 머리를 이제 짧게 깎는 삭발과 교복은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제 복식이거든요. 그래서 민족 시인을 선양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교복을 벗기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왕에 만드는 건데 교복을 벗기자. 그리고 이제 이 회의를 할 때 늘 이분이 이제 심호수 씨예요. 그 심호수옹이 늘 참석했어요. 자기 형님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 고증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죠. 그 심연수 시인이, 그러니까 형님이 살아 계실 때 집에 있을 때 주로 어떤 옷을 입었냐 했더니 한복을 입었대요. 물론 이제 조선 사람들은 다 한복을 입었었겠죠. 한복을 입었다.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했냐? 대학생 이후에는 머리를 길렀다. 곧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복을 입었지만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머리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말 타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각가에게, 이 최종림 조각가에게 이제 요청했습니다. 심연수 시인의 정면 사진을 기본으로 하되 교복을 벗겨주세요. 머리는 하이칼라 머리로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탄 머리로 해주세요. 그리고 문학인이니까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보다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틀어서 상방 15도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멀리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 주세요. 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점토로 이제 만들죠. 점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호수옹이 와서 이제 귓볼이 너무 두껍다, 뭐 콧날이 너무 낮다, 턱선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 수시로 와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고친 다음에 이 심호수옹의 어투로 이제 우리 형님과 비슷합니다, 됐습니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연수 시인의 동생이 직접 고증해서 이렇게 만들어 세웠는데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심연수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심연수를 안 닮았다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 심연수 남아있는 사진 모습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심연수 시인을 가장 잘 아는, 심연수 시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생활했던 동생이 고증해서 만든 건데 심연수 시인을 안 닮았다. 이런 참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는 또 전국 청소년 문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 심연수 시인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겨서였어요. 그래서 관동대학교 유니버시티에서 1박 2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강사는 늘 저죠. 뭐 다른 사람들 위부강사 부르긴 하지만 심연수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 사진은 흉상에 있는 생가타에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했으니까요. 설명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는 경포대 정자각입니다. 우리가 문예공모전을 하고 마치는 날 100일장을 했어요. 100일장을 어디서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경포대 정자각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느 한 해에는 경포대 정자각에서 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이 마룻바닥에 전부 들어와 앉아서 100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1박 2일 했으니까요. 야간에 뭐 촛불 의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심연수 시인의 시 원고, 이 육필유고죠. 이 육필유고를 강릉시에 기탁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그 심상만 씨가 심연수 시인의 조카죠. 심상만 씨가 육필유고를 직접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그거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삼척심시 문중제실에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요, 이게 문중제실이니까 옛날 한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건 장치도 뭐 좀 허술하고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나무로 된 목재 책상이 있는데 그 목재 책상의 제일 아래 서랍에 누런 종이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상만 씨 이거 그 강릉시에 기탁하자. 그러니까 기탁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제 그 시에서 뺏어가는 것처럼 이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탁이라는 제도를 내가 설명해 줬어요. 기탁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개인이 보관하기에는 좀 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국가가 대신 보관해 주는 것이다. 단 본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강릉시에 기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릉시장님이 최명희 시장님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심상만이에요. 기탁을 했어요. 이 시 원고 다 이제 이거 원본들입니다. 원본들을 기탁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그 이미테이션이에요. 똑같이 이제 칼라 복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심연수 시인의 시 원고는 그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1943년 전후해서는 우리 한국 문단에 시 작품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있는데 친일 작품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 작품은 없는 거예요. 딱 남은 게 윤동주 시인의 그 시원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신락 같은 명맥을 이어오던 일제 암흑기 그 1940년대의 시문학사에서 이렇게 많은 시편들이 발견된 이 심연수의 발견은 아주 쾌거였죠. 그런데 심연수 시인을 알려야 하는데 그 알리는 방법이 참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작은 힘이나마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심연수 문학 특강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도 일반인을 대상해서 했고요. 또 김시습 기념관에서도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심연수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강릉에서 태어나서 윤동주와 동시대를 살았던 항일 민족 시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춘천 한샘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직접 못 가고 다른 분이 강의를 했어요. 이건 삼일고등학교고 여기 이제 명륜고등학교고요. 여기는 삼척여자고등학교인데 삼척여자고등학교는 삼척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했던 그 김진광 시인께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역시 이제 5곳을 할 텐데요. 10월 13일에 춘천에 있는 봉의고등학교에서 했고요. 20일 날 10월 20일 날 강릉여자고등학교, 27일 날 명륜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그 11월 3일 날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전라도 여수의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와 그 인근에 있는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6군데에서 심연수 문학특강이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심연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8년에 제가 심연수 평전을 출간했는데 좀 내용이 조금 미비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이 탄생 100주년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서둘러서 이제 12월 초에 이제 발간했던 이제 발간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좀 더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심연수 평전은 심연수 육필유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일대기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판단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또 허구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팩션이라고 그러죠. 팩션. 팩트와 픽션이 합쳐져서 팩션이라는 거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서 잘 모르는 것은 이렇게 이제 허구를 좀 꾸몄다는 거예요. 팩션으로 썼습니다. 팩션으로 쓸 때 내 마음대로 꾸민 게 아니고 바로 심호수옹과 심연수 시인의 동생 심호수옹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일본 유학 시절에 6개월간 같은 방에서 하숙 생활을 했던 이기형 시인을 만나서 이기형 시인이 기억하는 그 심연수에 대해서 이 내용들에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평전을 만들고 이제 출판 기념회도 했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 심연수 시인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시인으로 만들려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됩니다. 윤동주나 이육사를 우리가 왜 다 아느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면 심연수 시인을 교과서에 수록되면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작업이 이제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연수 시인을 독립유공자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제 독립유공자가 됐죠. 지금 현재는 독립유공자는 일제암흑기에 고초를 겪었던, 일제의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유공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역 기간이 길수록 서훈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있어요. 심연수 시인은 복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테마공원처럼 심연수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에 이제 윤동주 테마공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심연수 시인의 테마공원도 스토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생가인 남곡동 399번지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삼척심시 문중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연수 시인의 시고가 실제 보관됐었으니까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했어. 또 심연수 시인이 쓴 시 중에 경포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경포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겠죠. 심연수 시인이 7살 때 강릉을 떠났지만 이제 19살 때, 20살 때 강릉을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강릉에 대한 기억과 감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를 이렇게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이제 길을 만들면, 심연수 문학길을 만들면 이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해봤고요. 또 강릉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그 도서관 중에 하나를 심연수 문학도서관이라고 부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심연수의 자료를 보관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덧붙여서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정병욱 가옥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죠. 정병욱이 징병으로 끌려갈 때 자기 어머니에게 윤동주 시인의 시고를 맡기면서 잘 보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들은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마루거든요. 그 마루장을 뜯고 그 속에다가 보관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윤동주 언덕길입니다. 윤동주 문학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뭐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윤동주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시심을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면서도 충분히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연수 시인은 윤동주 시인 옆에 윤동주를 말할 때 심연수를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70년 전에 알려졌지만 심연수는 이제 불과 22년 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연수 시인을 널리 알려서 심연수 시인도 윤동주 시인처럼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 시인으로 오롯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연수 시인이 불꽃 같은 생을 마감한 지 이제 7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심연수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가 22년째입니다. 우리가 민족시인 심연수를 기리는 것은
일제암흑기 한국 시문학사를 새로 쓰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시면수를 알리는 소중한 작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항일 민족시인 시면수를 오롯이 선양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시인 시면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